네, 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뜬금없이 또 인사를 해주시니까 오늘 뭐 좋은 일 더 있습니까? 그죠?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슈 먼저 넘어가 볼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2기 자율주행차 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를 밀어주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 초강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방으로 $800까지 상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도 궁금해지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결국엔 테슬라죠. 테슬라를 위한 테슬라. 이제 원래 테슬라가 앞서서 바이든 정부에서 정말 특이한 규제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래라든지 진짜 네. 환경과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규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규제들을 해소하면서 더 갈 수 있다. 요새는 진짜 테슬라 강세론자들 중에서 2배 더 간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에게 그렇게 나쁜 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기술 진화적인 면모 내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규제가 제한 해제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당연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율주행주 약간 한 번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요. 엔비디아가 앞서가지고 도요타, 일본 회사랑만 일단 언급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또 나왔잖아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이후로 그래도 대한민국 패싱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연동성이 높은 이런 자율주행 섹터들도 충분하게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 형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탈하는 모습도 없고요. 자, 그러면 텔레칩스 한번 볼게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분이 꽤 좋은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11% 가까운 상승분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주가 긴 호흡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고가 대비해서 정말 크게 많이 빠진 종목이고 이제 바닥권에서 돌린 구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새 종목들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과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적인 매력도와 함께 올리는데 부담이 없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5일선, 21선 단기 트레이딩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또 강세입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전자와 새로운 또 비디오 인코딩을 또 개발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 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인코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칩셋 미드가 과거에 H264라고 해서 일단 구형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AV1과 H265와 같은 신형 모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와 삼성전자가 이제 비디오 인코딩 시장 AI를 통해서 활발하게 바뀔 수 있는 거는 AI 소라를 또 공개했었던 오픈 AI처럼 네, AI 영상 시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칩셋 미디어 이게 올라가시는 걸 보면은 자율주행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개별적인 호재들까지 같이 붙여서 올라가는 형태 흐름이 많기 때문에 주가 차트 흐름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300일 이동평균선 밑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장기 저항선 481선 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테마성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가 같이 붙어 있다면은 금상첨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율주행도 함께 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주인공은 테슬라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주셨고요. 엔비디아의 도요타 언급에 대해서도 살짝은 조정을 받았다는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까지 짚어봤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해요. ICT 수출이 25%가량 늘어나면서 2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장비주 관련해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데 관련해서는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어제 실시간으로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셨죠? 수출을 봐야 하지 않냐? 네, 좋은 질문이셨고 그에 따른 답변도 드렸었는데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나 전체적인 반도체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일단 최근 소식들 일단 정리 먼저 도와드리면은 어제 엔비디아도 반등시도 좋았습니다. 블랙휠과 관련돼 가지고 딱 해석도 다 잘 좋게 이야기를 해놨고 생산 공급 문제 없다 다 얘기해놓고서는
좀 어제 정치적인 발언이 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바이든 행정부, 지금 아직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또 막판에 수출 규제와 같은 뉴스를 다시 한번 꺼내놓고 갔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안 좋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면서 처음으로 좀 이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우리나라 뭐 반도체 수출 잘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는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특히나 일단 첫 번째로 수출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냐라고 해서 이제 테크 전문 이쪽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25년도 2분기에 D램이 또 회복세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복구도 있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낸드에 대해서 감사함까지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 부분들을 좀 종합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삼성전자 낸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낸드 감산을 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가격적인 게 따지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판매량은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산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숫자적으로 봤었을 때 숫자로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감산보다는 증산기로 넘어가야지만 이 시장에 특히나 경기의 회복성과 연관성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예상하면서 증산 시나리오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증설 같은 경우에는 HBM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HBM, AI 쪽만 좋은 게 사실이고요. PC나 이런 개별 소비 쪽에 B2C라고 하죠. 이쪽은 아직도 안 좋다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장 중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좀 매집세를 띄우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제가 좀 노려보고 있었던 게 예스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스티랑 HBSP 소송권 때문에라도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수소 원일링 장비죠. 네.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해당 사건 이후로 이미 갭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담감이 없잖아요. 부담감이 없으니까 천천히 거의 아무도 모르게 하루에 1, 2%씩 거의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EST 한번 보셨고요. HPSP도 한번 보실게요. HPSP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늘 중에 2.6%가량의 상승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장비주들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위치한 건 맞아요. 저희가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등분 기술적으로 올라올 만치 다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고 눌리면 다시 보시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아직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 있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 노려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도 좀 하나하나씩 볼게요. 제우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HBM에 통한 수혜 종목으로 많이 편입됐었던 종목이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481선 오늘 장기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버텨준다면은 이 하락분에 대해서 좀 돌릴 수 있다. 항상 이 하락분 대비해서 전체 하락분 대비해서 0.3에서 최대 절반 정도의 상승분을 노려보시면 좋으니까요. 제우스는 이제 0.2배 13,000원 구간을 돌파 시도했기 때문에 15,000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 지금 HBM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만 반등 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주가 가격이 경쟁력입니다. 저렴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대응을 하시자.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좀 반복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기까지 함께 좋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다시피 경기 회복 구간과 함께 넘어가면서 반도체 증설 시나리오까지 함께 대세 상승까지 반도체주들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서는 D램 가격과 함께 가장 주요한 포인트로 삼성전자의 낸드 감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증산기로 넘어가야 회복과 연결지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1박 2일짜리 좀 코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짧게 좀 가려고 해요. 짧고 굵게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챙겨 나왔고요. 네. 저는 현재가 7,6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주죠. 그린 케미칼 탄소 포집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종목을 그럼 왜 지금 봐야 하느냐? 결국에 트럼프 2기에 따른 수혜 종목 섹터로 포함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탄소 포집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 사업과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이미 상용화를 마친 기업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급등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린 케미칼을 왜 봐야 하느냐? 이제 트럼프가 LNG랑 석유 개발에 대해서 생산량에 대해서 늘리겠다는 이야기, LNG 같은 경우는 순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석유 생산이나 이 화학 기업들이 계속 생산량을 늘리고 제품 생산량을 늘리면은 뭐가 더 많이 발생합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엑슨모빌과 같은 미국의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탄소 포집과 관련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 그리고 생산량이 다시 한번 회복과 증설 쪽으로 간다면 탄소 포집도 함께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탄소 포집 기술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LNG 그리고 탄소 포집이 함께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LA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그린 케미칼도 LA 산불 쪽에 좀 테마에 같이 옮겨 붙었습니다. 특히나 LA 산불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용지가 타버렸고 지금 강풍주의보가 또다시 오늘 또 발의가 되면서 추가 확산이 또 우려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내에서 탄소 배출량이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 탄소 포집 기술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며 지난 시장 내에서 LA 산불 관련주로 편입받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성적인 트레이딩에서 충분하게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1월 13일 기준으로 탄소 포집이 LA 산불 쪽으로 붙으면서 17%의 급등분을 만들어줬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강하게 붙였고요. 전일장 기준으로 매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오지 않은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분봉 기준으로 보실게요. 최근에 급등 나온 이후에 5분봉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박스권으로 버텨준 이후에 상승분을 다시 한번 만드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비슷한 흐름을 나왔었던 거는 나무, LA 산불과 관련돼서 나무를 이야기했었던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린 케미칼도 오늘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늘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가격 전략 목표가는 좀 높게 잡을게요. 가격 전략은 이미 지금 481선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가능하다. 목표가 9,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 관련해서 또 LA 산불과 관련해서 그린케미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1박 2일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100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황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시장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의 팔자세 보여주면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보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 조율 중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경호처 선발대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공수처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리스크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리스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법과 관련 우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게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럴 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리스크가 사실상 시장 내에서 영향도가 지금은 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를 좀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체포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속보는 못 받아 듣고 있는데 아마 만약에 체포 영장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좀 해소가 돼야죠. 이미 좀 체포와 관련돼서 여러 차례 시장 내에서 반응이 그렇게 영향도는 낮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시황의 영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보다는 매크로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PPI 발표 결과로서는 일단 반등 시도를 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그게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200이 현재 33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 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시장에 지뢰같이 남아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뱅크 오브 재팬이 남아있는 상황이 이제 20일 주간이기 때문에 뱅크 오브 재팬 전까지 충분한 반등 시도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 저희가 네이버 밴드에다 그리고 무료 방송에도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장 끝나고 또 3시 50분에 무료 방송 통해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이벤트 그리고 오늘 같은 단기성 종목들 충분히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조범수 주식,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이슈에 집중해보자. 그 안에서도 BOJ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부터 섹터, 종목까지 그리고 시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따뜻한 계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옷깃이 날리듯 나도